자, 다음 개통도에서 우리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이제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 그죠? 굉장히 위험한 설비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설비별 주된 소화 효과가 있고 물 부문은 냉각, 그죠? 그리고 포 이산화탄소 분말은 질식, 주된 소화 효과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로는 부촉매다. 자, 그다음에 CO2 소화 설비의 장단점 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직접 3번을 봤어요. 이산화탄소 말고 가스가 터지는 게. 자, 이렇게 돼요. 일단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소음이 커요. 두 번째, 방출되면서 있죠. 배관에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거든요. 페인트 칠을 노란색으로 하는데 보통 3번 칠합니다. 한 번 갖고 배관에 안 묻으니까. 근데 이게 다 벗겨져요. 예, 싹 다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뭐냐면 온도가 굉장히 남는 거라 방출될 때. 예? 우리 드라이아이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부화재에 적합하다. 가스니까. 그러니까 질식이니까. 이게 이제 비중이 공기보다 한 1.5배 높거든요. 그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깔아앉으면서 계속 이제 속불이 올라오는 거를 이제 덮어주는 거라. 질식으로. 그 다음에 깨끗하고 증거보존이 양호하다. 방사시 소음이 크다. 예? 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장점이 아닌 것을 해갖고 방사시 소음이 적다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질식 우려가 있죠. 이산화탄소니까. 그리고 동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페인트가 다 벗겨진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저장용기실이 방호구역하고 떨어져 있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방호구역 내에 저장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디 설치한다? 방호구역 밖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온도가 저장용기실에 온도가 있잖아요. 예?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이 세 가지는 40도씨입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소화기 할 때 분말 소화기가 마이너스 20도씨에서 40도씨까지 그때 제가 뒤에 나온다 했다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는 55도입니다. 온도가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안에 가스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액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온도가 주위 온도가 높아버리면 내부의 기체가 팽창을 해버리는 거라. 예? 그래서 40도씨 넘어가는 데는 저장용기실을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는 약재가 안정합니다. 좀. 그러니까 좀 온도에 민감하지가 않고 온도에 안정해. 그래서 55도까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 주의하세요. 이거 시험 잘 옵니다. 바꿔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한 말이고 방화문 이것도 당연한 말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 갑종 방화문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화문을 구분할 때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요. 아무거나 괜찮다 이 말이라. 꼭 갑종만 설치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일단 방화문 그리고 표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용기 간의 간격은 우리 저장용기 있더라 아닙니까? 요거 간격은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점검이 용이하도록. 이것도 시험 수치를 잘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있었지.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요 연결배관 여기에는 체크밸브를 다 설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밸브가 없으면 이놈이 방출될 때 역류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체크밸브를 다 설치해야 돼요. 자, 요 체크밸브를 물어봅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수치지. 우리 개통도상에서 정리 다 됐던 거예요. 수치가. 자, 저장압력 6. 그죠? 충전압력 6. 그리고 내압시험 압력 25. 고압시. 그리고 기동용 가스 용기 또 25라고 뒤에 있어. 이게. 어디 있노? 앞에 있나? 어디 있노? 맨 마지막 두 번째. 요거 6.
요건 안전장치고, 요거네, 요거. 왜 25,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부속압력 1차측 4, 2차측 2, 4분의 2. 그죠? 그리고 요거 안전장치 2개 있었잖아요. 여기 어딨노? 요거. 기동용 가스용기 말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저장용기와 선택 밸브 사이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는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수치로 하면 20. 그 다음에 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는 내압 시험 압력의 0.8에서 내압 시험 압력 이하라는 말이에요. 1, 2하고 같은 말인데 맞잖아요. 내압 시험 25가 1이니까 100%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답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시험에는 필기에서는 내압 시험 압력이라는 문구가 나오거든. 법에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20에서 25 이하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요거 충전비 저압식 1.1에서 1.4, 고압식은 1.5에서 1.9, 하론 1301은 0.9에서 1.6, 분말은 없고, 그 다음에 분말은 0.8, 그 다음에 분사헤드 압력은 2.1, 하론 독성이 약한 것부터 1301, 1211, 2402, 0.9, 0.2, 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필기실기 다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 카페 자료에 보면은 가스계 소화 설비의 소화약제 저장량 구하는 공식인데 우리가 기본 틀을 잡아 드릴게요. 일단 일부 2개를 빼고는요 이렇게 합니다. 자, 방호구역 있죠. 전역 방출 방식. 이거 전역 방출 방식 보면 여기 방호구역이 있어요. 그럼 이 전역에 다 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스계는 기체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뭐로 따진다? 최적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최적당 약제량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다가 개구부 가산량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자동 폐쇄 장치 미설치 시. 주의점.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해놓고 이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이 뭐 자동 폐쇄 장치가 있고 없고 이것만 잘 봐야 돼. 출제자가 이제 뭡니까? 일부러 조건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필기에서는요 표면화재는 안 나옵니다. 신부화재만 나와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필기 실기를 같이 준비해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는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산화탄소는 일단 필기에서는 신부화재만 나온다. 예? 자 보세요. 그럼 표면화재하고 신부화재가 뭐냐 이렇게 구분하면 돼. 자, 고체화재 신부화재고 가연성 가스나 액체화재는 표면화재. 그러니까 표면에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속불이 안 타는 거 있죠. 이거는 표면화재고 나머지 우리가 전기실, 발전기실 이런 거 있죠. 주차장 이런 거는 다 뭐 신부화재로 보시면 됩니다. 표면 연소하고 다른 거예요. 화재하고는. 자, 그러면 표면화재는 여기 보정개수를 곱해. 특이한 게 표면화재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보정개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정개수는 주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유일하게 표면화재는 보정개수를 곱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어지니까. 예? 근데 여기서 자, 그럼 표면화재는 지금 필기니까 개념만 잡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시면 최적이 45, 45에서 150. 뒤에 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45, 150, 1450만 외우면 돼. 맞다 아닙니까? 그죠? 45. 이것처럼 뭡니까? 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러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소요약자량이 이렇게 됩니다. 4단계일 때 1, 0.9, 0.8, 0.75 이렇게 돼요. 소요약자량이.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힘들어요. 표를 외울 때는. 쭉 외우고 요거 외우고요. 그 다음에 주의점이 뭐냐면 최소 저장량이 있어요. 이렇게 45 뒤에 5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45, 135, 1125 이렇게 돼요. 1125. 그러니까 나는 막 이거 하기 싫다 이러면 실기 때 하시고요. 근데 개념만 자꾸 넘어가자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개구부 가산량은 자동 폐쇄장치가 미설치될 때 5가 됩니다. 5 적용을 하는데 그럼 이때 우리가 보세요.
한 가지 개념만 잡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이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자 최적이 계산기지에 최적이 봐보세요. 30 세제곱미터고 그러면 30이면 1을 적용하지. 적용했어요. 그 다음 보정계수가 1.2로 주어졌어. 보정계수가. 그럼 자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0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30에 1.2를 곱해보세요. 36이죠. 자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2를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 저장량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45가 안 나오면 45를 적용해란 말이거든.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에서 45를 만들어서 1.2를 곱할 것이냐, 여기에서 1.1을 곱한 값에서 안 나오면 45를 적용할 것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일단 우리 소방에서는요, 어떤 개수가 나오면 있다 아닙니까? 뒤에 또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이렇게 곱하세요. 이걸 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뒤에 개수를 곱할 때는 법에서 정하는 채소가 있다 아닙니까? 그 채소값에서 곱하는 것을 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정계수를 곱하지 않은 값에서 채소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뭡니까? 1.1을 곱해주면 돼요. 아시겠지? 예, 이거는 개념만 잡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신부화제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신부화제는 아까 봤듯이 최적의 소요약재량에다가 계구부 가산량을 해주는데 이때 요거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거는 필기실기 다 잘 나옵니다. 전기설비, 예? 전기설비, 그 다음에 케이블실, 이놈은 이놈하고요. 그 다음에 55가 안 되는 전기설비 두 번째. 그 다음에 박전 서모 고모집 성명, 요렇게 암기하시면 좀 편합니다. 암기법이. 그 다음에 우리가 수치가 이래요. 1.3, 1.6, 2, 2.7 이렇게 됩니다. 계구부 가산량은 10이에요. 이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최소 저장량이 없어요. 최소 저장량이 있는 거는 표면화제만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숙지를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특이점이 있어요. 자, 케이블실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블실은 전기 설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러면 케이블실 빼도 되잖아요. 왜 집어넣냐면 55 이상인 케이블실은 1.3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케이블실은 무조건 1.3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전기설비지만 구분을 해놨어, 법에.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케이블실은 전기설비가 많지만 일부러 빼놨어. 무조건 케이블실은 얼마를 적용해란 말이에요? 1.3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케이블실을 1.3 적용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야지, 법에. 55가 안 되는 케이블실을 같이 집어넣어야 되지, 원래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근데 없잖아요. 없다는 말은 전기설비 중에서 전기설비만 55가 안 되면 1.6 적용하고 55가 넘어가면은 뭡니까? 1.3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걸 하나 느낍니다. 왜 최적이 작은 전기설비는 약재량을 많이 주고, 맞죠? 왜 이거는 작게 주느냐? 자, 이거예요. 이놈은 최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재량이 많아진다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놈은 뭐냐면 아무리 늘어나도 55까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최대치가 55 아닙니까? 55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재량을 많이 주는 거예요. 늘어날 게 없잖아요. 일단 이거는 최대치가 뭡니까? 55까지라. 일단 55 미만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기실이 있잖아요. 이 안에 전기 설비가 있어. 그러면 그 실 대비해 가지고 가연물의 표면적이 너무 큰 게라. 그래서 실제 이놈 화재일 때 더 위험성을 많이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주는 거예요, 약재량.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이만한 크기에 요만큼 가연물이 있으면 위험성이 작아진다 아닙니까? 근데 요만한 크기에 이만큼 전기 설비가 들어가 있으면 표면적이 크니까 위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재를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특수가연물이잖아. 맞지?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특수가연물. 요거는 개구부 가산량은 10을 적용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필기 때, 실기 때. 자, 국소 방출 방식은 일단 필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실기 때 해드릴게요. 이거는 국소 방출 방식은 지금 어려워요. 이거 설명하는 데만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실기 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한론도 똑같잖아 공식이.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를 숙지를 해야 되는 기라. 이거는 쉬워요. 어떻게 쉽냐면 요게 특수가연물이거든. 그죠? 그리고 차고 주차장 전기실 우리가 많이 보는 요런 장소는 0.31을 곱하고요. 0.51을 곱해요. 그 다음에 개구부 가산량은 2.4에서 3.9입니다. 근데 주로 90% 이상이 요게 나와. 차고 주차장 전기실 요런 게 나옵니다. 예? 요거는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옆에 적어 두세요. 뭐냐면요. 이거 지금 0.32지에 3이 옆에다가 0.64라고 하나 적어 두세요. 이렇게. 요것도 0.52에 0.64라고 적어 두세요. 요 부분을 좀 적어 두세요.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 소요 약재량의 범위를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는 이렇게 옛날에 적용을 했는데, 예? 0.64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농도가 약재량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워요. 0.32의 2배면 얼마입니까? 0.64입니까? 2배 이렇게만 하면 돼. 이거 그대로 따라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개구부 가산량은 2.4, 3.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국소 방출 방식에 대한 개념만 딱 잡아 드릴게요. 계산 문제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예요. 어떤 실이 있습니다. 실 안에 이런 방호 대상물이 있어요. 제가 국소 방출 방식은 어느 실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장인데 이놈이 굉장히 고가야. 화재 나면 안 되는 물품이야. 그럼 거기다 헤드를 박아 놓는 거예요. 한정되게. 그럼 여기다 이제 헤드를 박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을 때 이놈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 튕겨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산한단 말이죠. 약재가 이 방호 대상물을 맞고 튕겨 나가 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 국소 방출 방식은 이 주위에 벽을 쌓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 벽은요 0.6m의 벽까지만 일단 인정을 해줍니다. 이 개념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놈이 방호 대상물인데 교탁이 헤드 박아놨는데 맞고 튕겨나가니까 주위에 벽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봐보세요. 이 벽이 너무 멀리 3m에 떨어져 있어. 그럼 맞고 튕겨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벽이. 그래서 이 벽을 0.6까지만 인정해 주는데 이때 자 보세요. 약재량을 가산할 때 보세요. 이놈에 이렇게 0.6m, 요렇게 0.6m, 이렇게 0.6m, 이렇게 0.6m, 위로 0.6m.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지금 뭐랬습니까? 방호 대상물이라고 하고, 요 올린 0.6을 늘린 크기 있죠. 이거를 방호 공간이란단 말이에요. 가상의 공간을 0.6m까지. 그럼 약재량을 계산할 때는 요 0.6을 늘린 것까지 이제 튕겨 나가는 것까지 계산을 해주는 거라. 근데 그럼 어떤 게 큰 개념이에요, 이게? 이놈이 큰 개념이지. 공간이 0.6씩 늘린 거니까. 이거는 작은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예요.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스몰 a하고 라지 a가 왜 붙여놨겠어요?
스몰 a는 방호 대상물의 벽이고 라지 a는 방호 공간의 벽인 거라. 그래서 스몰 a와 라지 a로 구분을 해놨어. 큰 거 작은 거를.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몰 a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기에 이렇게 네 개가 주어져요. 그럼 x, y는 수치가 따로 정해져 있어. 이 수치가. 그러니까 x, y는 수치고 필기에서는 그 다음에 스몰 a는 작은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호 대상물의 벽이고 라지 a는 큰 개념이니까 방호 공간의 벽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보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자, 이거는 필기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관리사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 근데 실기에서는요 1년에 한두 번씩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근데 필기에서는 뭐만 물어봤냐면요 일단 요 공식만 물어봤어.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 개념이 있고요. 맞지? 불활성 기체 개념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다면 약재가.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일단 필기용으로 하면 이거예요. 할로겐 화합물은 암기법이 약재량이 요겁니다. C바.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예요. 100cc. C바 100cc입니다. C바라는 호프집을 가서 100cc 맥주를 먹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래쪽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냐면 바C 이렇게 내버려. 그리고 100C 100 이렇게. C 100C 이렇게 내버리거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부터 공식은 C바 100cc 이렇게 양기를 하세요. 이거는 공식만 일단 낸다는 거. 일단 필기는 여기서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불활성 기체 공식입니다. 복잡하니까 이거는 실기 때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분말 소화 설비. 자, 분말 소화 설비는요 똑같습니다. 그지? 똑같고 요 약재량인데 자 보세요. 분말은 우리가 뒤에 분말 소화 설비 쪽에 가보면 수치가요 한 개를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분말이 1종이 있고 2종, 3종, 4종이 있을 때 항상 분말은 2종하고 3종은 수치가 같아요. 자, 한 개를 빼고 그럼 이렇게 돼요. 1종이 약재량이 0.6이거든요. 그러면 0.36 아닙니까? 4종은 잘 안 나오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요걸 빼면 이 값이 나와요. 이렇게 항상 1종에서 3종을 빼면 4종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개구부 가산량은 4.5에서 2.7을 빼지. 그러면 1.8이 나와요.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4종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1이 나옵니다. 이게 계산 문제 말고 보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번이 1종이 0.6을 갖다 놓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에 2종, 3종을 갖다 놓거든요. 0.36, 0.36이 들어가 있으면 수치가 같죠. 그럼 이거는 두 개가 답이 절대가 아닌 거예요. 2종, 3종은 수치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 수치가 달라.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 예,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요놈을 빼보는 거라. 그럼 이놈이 나오잖아요. 그럼 안 나오는 게 답이라. 그렇게 찾으면 돼, 일단. 모네았으면. 4.5도 마찬가지라. 4.5, 2.7, 2.5, 1.8 나오면 이거 두 개 중에 답이잖아요. 그럼 4.5에서 이거를 빼보고 이거를 빼봐서 1.8이 나오면 그건 답이 아니고 안 나오는 게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지? 분말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스계 약재량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필기도 실기도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수온의 양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충전비 있죠, 충전비. 저압식일 때 1.1에서 1.4고 고압식일 때 1.5에서 1.9다.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충전량을 한 병에 들어가는 충전량을 구하라면 내용정 나누기 충전비니까 필기는 다 주어지거든요. 몇 리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돼. 그냥 나누면 한 병당 충전량이 들어간다.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럼 병수는 이렇게 되겠죠. 이론 약재량을 구해서 한 병당 충전량을 구했다. 45kg로 하면은 2점 얼마가 나오니까 뭐예요? 3병 된다. 이게 이제 저장용기 병수다. 예. 그죠? 거실의 병수가 되는 겁니다. 실제 약재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스릴 이산화탄소 봐보세요. 호스릴은 자, 우리가 보통 이 가스계에는 이런 게 많이 용어가 나옵니다. 전역 방출 방식. 국소 방출 방식. 그 다음에 호스릴 방식. 호스릴 방식은 말 그대로 수동이에요. 호수 감겨 있는 거 끌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세차할 때 보면 호수 릴 감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재 두 병에 이렇게 돼 있어. 제가 보통 이거 한 병에 45kg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호스릴이 감겨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서 끌고 나가서 끄면 돼. 호스릴은. 그러면 호스릴은 약재량은 90kg이에요. 이게 방사량 구분하세요.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돼 있는 거하고 킬로그램 퍼 분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1분당 약재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1분당 나오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요거는 약재량이고 이거는 1분당 양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몇 킬로? 두 병이 들어가니까 90킬로고 1분당 나오는 양은 뭡니까? 60이. 분이 들어가면 방사량하고 다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호스릴 요거 약재량은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고 요것도 넘어가고 그럼 기동장치 요거 한번 복습해 볼까?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자, 우리 아까 수동 조작한 봤지? 그게 기동장치 아닙니까? 그거 구역마다 다 설치했죠. 그죠? 그래서 실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전역 방출 방식은 가로마다, 국소 방출 방식은 가로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뭐라고 이야기 안 됐습니까?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구역,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거, 복수 0.8에서 1.5, 소방대가 쓰는 거, 네 가지, 송수구, 채수구,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옥외 소화전, 호수 적결구 0.5에서 1 요렇게 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화기하고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 1.5 이하. 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자동식 이동장치.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정리할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있다 아닙니까? 자, 소방은요, 자동 개념이 있으면 수동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 기동할 필요도 없다 이리 나와요. 아닙니다. 자동 개념이 있으면 무조건 수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있다 아닙니까? 어떤 설비든 간에 전기식 기동장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분말에서 가압용 가스 용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거는 7병에 2개, 요거는 3병에 2개,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압용 가스 용기란 말이 분말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분말에도 전기식 기동장치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비별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전기식 기동장치란 말이 나오면 7병에 2개, 그리고 가압용 가스 용기란 말이 나오면 3병에 2개, 이 개념을 잡으세요. 요거. 그럼 이 개념이 뭐냐? 저번에도 한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페일세이프. 자, 전기식 기동장치는 이게 지금 많아요. 병이 여기다 붙여놓는 거거든. 솔레노이드 밸브를, 전자개방 밸브를. 그러면 약재 병수가 7병 넘어간단 말은 방호구역이 크단 말이죠. 위험성이 크단 말이에요. 맞지? 그래서 이거를
한 개 더 붙여놔라 이 말이에요. 한 개 실패하더라도 터지게 만들어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말에서는 3병에 2개가 뭐냐면 이겁니다. 분말은 조금 다른 게 분말 약재 저장 용기가 있으면 이놈은 방출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 옆에 큰 병이 하나 있어. 이게 가압용 가스 용기라. 그리고 작은 병이 하나 있어. 여기에 솔레노이드가 달려 있거든요. 이놈이 터지면 이놈으로 보내주고 이놈을 열어주고 이놈이 이 안에 들어가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분말 약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병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니까. 약재가 이만큼이면 친구도 이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약재가 이만큼이면 친구도 이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3병 이상이란 말은 약재가 많단 말이고, 약재가 많단 말은 방어구역이 크단 말이라, 위험성이 크단 말이라. 그래서 이거 3병 이상일 때는 2개 이상의 전자개명물을 달아라 이 말이에요. 자, 전기식 7병에 2개, 가압용 3병에 2개, 이렇게 이제 무조건 숙지하세요.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기동용 가스 용기 있었잖아요, 그죠? 자, 기동용 가스 용기는, 자, 기동용 가스 용기 작은 병이 있었잖아요, 작은 병. 요거 안에 들어가는 게 6메가파스칼 충전 압력. 테스트하는 내압 시험 압력은 25메가파스칼 했었잖아요. 이때 여기에 안전장치가 달려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내압 시험 압력의 0.8에서 내압 시험 압력 이하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은요, 또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요거 용적이 있거든요, 내용적. 이게 5리터입니다. 그런데 주의점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분말, 요렇게 있다 아닙니까? 자,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요 놈만 기동용 가스 용기가 5리터고요. 요거는 법에 1리터라 되어 있고, 이거는 1리터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에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안 나와, 이거는 시험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1리터였거든. 그 옛날에는 공부하기 좋았지. 근데 이놈이 1리터짜리를 쓰다 보니까 방출되고 나면 1리터가 다 나가면 못 밀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장용기가 쭉쭉쭉쭉 있어. 그러면 내가 가스 압력이 가면 이놈이 이렇게 밀려서 터져주거든, 압에 의해서. 근데 이놈이 양이 작으니까 밀고 가다가 그때 만약에 병수가 많아져 버리면 못 밀어주는 거라. 그래서 5리터로 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왜 나머지는 안 바뀌었느냐? 설계 안 하잖아요. 잘 안 쓰거든. 안 바꿔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지금 많이 쓰니까 5리터로 이것만 바꿔놨는 거야. 법에는요, 항상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바꿉니다.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수계소화설비에 보면은, 예? 구리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이음매 없는 구리관 요리 돼 있다 아닙니까? 근데 가스계나 이런 데는 아직 동관이라 돼 있어요. 옥외소화전도 동관이라 돼 있고. 그러니까 법이 많이 사용하는, 설치하는 옥내 스프링클러,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에는 동에서 구리로 바꿔놨는데 아직 이 가스계나 이런 데는 명칭이 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충전비 요거 해가지고 하론 1301은 0.9에서 1.6, 분말은 0.8이다.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전기식, 기계식, 가스 압력식이 있다. 뭘 가장 많이 쓴다? 가스 압력식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배관. 자, 배관도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수계소화설비에서 기억나시죠?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때하고 1.2메가파스칼 이상일 때하고 배관 종류가 다르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배관용 탄소관관, 스테인리스관, 그리고 덕타일 주철관, 습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음매 없는 구리관, 이거는 1.2 미만에 쓰고 1.2 이상일 때는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과 배관용 탄소관관관이 있었잖아요. 즉 관관관. 그러니까 이름이 좀 어려운 거 있었다 아닙니까? 자, 가스계는, 그건 수계고, 가스계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뭘 쓸 수 있냐면요, 이거는 가스계입니다. 가스계 배관 해가지고 압력 워낙 고압이니까 일반 배관용 탄소관관을 못 쓰는 겁니다.
이놈하고요. 이건 수계에도 쓴다 아닙니까? 이놈하고 그 다음에 이음매 없는 동관. 이는 구리라고 안 돼 있고 법에 동관이라고 아직 돼 있다. 구리관. 이거 쓰는데 이것도 지금 이음매 없는 심리스 배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구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을 우리가 그 구분할 때 나중에 보면 스케줄이라는 게 나와요. 스케줄. 이게 뭐냐면 배관의 두께를 말합니다. 배관의 두께. 배관의 두께를 이야기하는데 스케줄 숫자가 높을수록 배관이 두꺼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을 쓸 때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뭐냐면요, 이거요. 스케줄 40이 있고 80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 기본이 40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고압식일 때 호칭 구경이 20ml를 초과하는 배관에만 80을 써요. 그러니까 법에 이리 돼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봐보세요. 고압식 스케줄 80이라 돼 있잖아요. 근데 호칭 구경이 20ml 이하일 때는 40으로 할 수 있다 돼 있거든. 나머지는 다 40이야. 그러니까 분말도 40이고 하론도 40이고 다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럼 스케줄 20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40 아니면 80인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고압식은요, 기본 80인데 호칭 구경이 20ml 이하일 때는 40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를 바꾸고 이야기하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고압식 중에서 호칭 구경이 20ml를 초과하는 것만 스케줄 80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4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음매 없는 동관은요, 요거 하나만 해두세요. 이거 하나만 해두세요. 이거 해야 돼. 이거 15로 잘 나오거든요. 보기 바꿔서 잘 된다고요. 15로. 16.5 메가파스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이 정리하세요. 분말에서는 만약에 분말 소화 설비에서 이음매 없는 동관을 사용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1이 돼 있어요. 고정 압력 또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견딜 거 이렇게 1이 돼 있어요. 이렇게 분말에서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할론에서는 이 수치가 동일한데 16.5라고 15로 잘 냅니다. 문제 풀다 보면. 그 다음에 분말에서는 이 수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음매 없는 동관을 분말에 사용할 때는 고정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견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솔직히 잘 안 바꿔냅니다. 요걸 잘 바꿔내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배관 부속압력을 앞에서 다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왔네. 설비별 약재 방사 시간.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게요.